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 교수의 고시행정학 31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 특히 RC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 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사행정의 마지막 편입니다. 행동규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행동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움직여야 되겠느냐 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공직윤리입니다. 자, 공직윤리란 여러분 알다시피 공무원의 직위 올라서 공무원직을 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문제입니다. 자,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 전문적 능력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 목적을 달성해야 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게 중요하죠. 어느 하나의 당이나 그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 조직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공직윤리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조용조용히 암den히 하고 별로 그 일이 없으면 공직윤리고 뭐고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역할이 미미할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정해 놓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공직으로서 갖는 자원 배분권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생겨날 수 있는 게 뭡니까? 권력 남용과 부패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윤리라는 걸 정해놓자는 이야기죠. 자, 이 공직윤리의 내용은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 규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법에서 모든 걸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공무원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자율적 규제,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 법적 규제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건 56조부터 66조까지 11개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런 건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요거는 아마 특히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 의무, 외국 정부 영해 등의 수령 규제, 품위 유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이렇게 11개를 정해놨습니다. 여기 외국 정부의 왜 훈장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 2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공무원 한 상급 공무원이 1급 훈장이나 아니면 특 훈장 같은 걸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이 균형이 안 맞고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뒤에 이제 우리 충성 의무를 할 텐데 국가공무원법인데 충성 의무가 없어? 요건 뒤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직윤리 내용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거기에 만일 충성 의무가 나왔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건 분명히 나온다면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법상의 규제는 최소한도로 그치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재산 등록과 선물 신고, 우리 대통령도 외국에서 나가서 받은 선물 같은 거 전부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2년 내, 3년 내에 동일한 업무를 다루는 일에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을 두죠.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이 법 했던 사람들의 전관 예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전직 관에
예우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선거 같은 게 소송해서 이기게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전관 예우를 금지한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자율적 규제는요,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민중 통제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간섭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은 아니되 80년도에 공무원 윤리헌장이라는 것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청백리상,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죠. 자, 그래서 공무원 윤리헌장은 80년도에 제정되는데 2016년에 공무원 헌장으로, 윤리헌장이 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국민, 직무, 직장, 생활에서의 덕목 주장하고 있고요.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상은 81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해마다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가운데 청렴한 사람을 직종별로 선발해서 상금과 한직급 승진 따위에 특전을 주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상, 공무원 헌장,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윤리법. 법적 규제냐 아니면 자율적 규제냐. 현대로 보면 올수록 더욱더 필요해지는 건 뭐냐. 자율적 규제가 더욱더 필요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무원법상의 공직윤리에 있어서 다음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느 거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충성의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찾으시라. 이건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공직윤리 확립의 저해 요인과 확립 방안이 뭐냐. 저요인, 국민 통제력이 취약해진다.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된 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무력화.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끼리 뭐 자꾸 뭐 이래다 저랬다 자꾸 따질 게 뭐 있느냐? 그냥 유야무야. 우리끼리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주도의 발전 사업 단위가 워낙 크죠. 그리고 나눠줄 것도 많고, 공무원이 행사할 권한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공직윤리 확립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근대적인 행정태도와 가치관의 전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 자세히 보시다 보면 민, 관, 군이라고 하는 국민, 공무원, 군인이라고 하는 순서가 아마 요즘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서는 민관군 내지는 관군민이라고 해서 민이 제일 뒤로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위에 서 있다고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공직윤리 확립 안 하죠. 정치사회 불안과 신분 불안. 정치사회 혼란하고 신분 불안하면 언제 공무원이 쫓겨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탕 먹고 뛰는 게 낫죠. 공직윤리 확립 안 하죠. 관직 사유 간의 인식.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건데, 우리 집안이 잘나서 된 건데,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공직윤리 확립 안 하죠. 보수 수준의 비현실성. 보수가 먹고 살기도 힘들게 돼 있다면 당연히 부수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의 비합리성.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승진이 안 돼. 근데 저놈은 아부 잘하고 뭐 또 잘 갖다 바치다 보니까 승진이 잘 돼. 그러면 내가 뭐 국민 위해서 봉사할 건 뭐 있어? 승진 담당자에게 오히려 잘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립시키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엄부스만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의회 소속의 어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제도인데 우리 그 방송에서도 한때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잘못 다뤘다 하고 스스로 비판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엄부스만 제도에 속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가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아 비판한다고? 그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돼야 될 게
충성과 정치적 중립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국가 이념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를 신봉하고 이에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인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에는 이 충성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죠.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의 의무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의 기본 이념, 국가의 기본 틀, 헌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으려면 당연히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국가와 민족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을 뽑아서 공무원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접 침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총칼 들고 들어오는 것만 침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안보 확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는 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충성 조사와 인권이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생각 그 자체로서는 처벌 안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그 자체로서는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과 국가 안보라고 하는 대전제가 서로 대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의 자유는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위가 외부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충성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로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국가 안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충성 의무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치적 중립. 당연히 정치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가 정치적 중립이죠. 네.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의 종류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이냐, 경력직이냐, 특수경력직이냐. 둘로 나눴잖아요. 네. 우리 경력직에 이 공무원에만 시험 봐서 들어오는 이 공무원, 실적주의와 관련된 공무원만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사람들, 뭐 선거를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거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은 시험 보고 들어와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할 사람에게만 관련이 있다. 되셨죠? 자, 정치적 중립 왜 필요합니까?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게 정체가 되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하는 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공익 증진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 관료제를 국민이 믿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든 말든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서 필요합니다. 왜?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야기했던 실적주의였고 직업공무원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계속 그만두고 하러 가게 되면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직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제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특히 이제 관련이 생기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열심히 쳐도 꼭 틀린 단어가 한두 개씩 꼭 나오네요. 민주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공명선거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선거에 뭐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뭐 말이 많고 하는 건 민주정치가 확립되어 있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지고 있었으면 이런 말 자체가 나올 리가 없죠.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규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치적 중립 자체를 우리가 헌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률이죠.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서 제65조에 정치운동 금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가 문제죠. 우리가 법은 아무리 정해놔도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안 지키면 말짱 헛겁니다.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려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음날 잘릴 수도 있다 어쩌다 하게 되면 어디 눈치 봐야 되나 이런 걸 봐야 될 판인데,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정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잘릴 일이 없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정당의, 틀린 글자가 나옵니다. 정당의 부당한 간섭을 자제해야 됩니다. 정당이 공무원에게 이거 하라 마라 하는 순간 정치적 중립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적 정권 교체와 선거제도의 건전한 운영, 방금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행정윤리가 확립돼서 법 이전에 직업윤리로 정치적 중립이 인식이 돼야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기 좋다는 이야기죠. 관료제의 대표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관리제라는 거 저희 정리해드렸죠. 네. 관료제라는 게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로서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 하다 보는데, 실력이라는 게 그때까지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 남자, 그 다음에 높은 귀족, 이런 사람들만이 관료제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뽑아서 공무원을 관료제를 구성할 때 결과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표를 띈 관료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중립적인 거죠. 그렇죠? 민주통제의 강화와 정치 참여 의식이 제고돼서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정치에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만, 이런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치체계가 분화돼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디 한쪽에 가치체계가 몰리면 당연히 그쪽으로만 몰려가죠. 그쪽에 줄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골고루 다 이득을 누릴 수 있고 골고루 다 좋다고 생각해야만, 이거 아니면 저것 다 골고루 봐야 되겠구나는 눈이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확립, 정치로부터 독립된다고 하는 실적주의가 있고 직업공무원제도 실적주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요소입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은 뭐냐? 실적주의다. 실적주의 3대 요소인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그 다음에 공정한 시험. 이거였죠? 공개경쟁시험. 맞죠?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정치적 중립이 무조건 다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억제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두 번째, 참여적 관료제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 뭔가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근에 여러분 중요시된다. 분권화돼서 이 직권화된 상태보다 분권화돼서 소속 공무원 또는 조직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여지가 높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치적 중립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예 정치 쪽에 뭔가 결정 내리는데 관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의견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폐쇄 집단할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공무원이. 왜? 정치 몰라. 우린 시험 봐 들어온 사람들로만 해. 중요한 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큰 나쁜 점이 뭐냐?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일을 좀 잘못해도 자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는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이론론이다가 계속 쭉 이론론의 상태로 온다고 그랬죠? 정치와 행정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행정에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인사행정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크게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 아니 재무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그 행정통제를 비롯한 기타 조금.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큰 거 이제 결과적으로 행정의 3분의 2가 끝나고 이제 3분의 2 정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12회에서 길면 15회 정도를 해서 우리 이제 행정학 분야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